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이 지금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양봉 캔들이 출현해 주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쥐어 짜는 듯이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바로 이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바로 이 초장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못했었던 상황이고, 초장기 요건은 사실 그냥 털고 가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1년간 초과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회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쿨하게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상황이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 오르비텍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보다도 아무래도 이 오르비텍의 누굽니까?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었던 전환사채 세력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 오르비텍의 지금 구간은 한번 수그려주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오르비텍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오르비텍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회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서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관이 쓸어담고 있는 중에도 개인분들은 손절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오르비텍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오르비텍 최근에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키기 위한 그 날짜 자체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20일부터 예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켜 놓고 투자 주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봐주면서 이 구간에서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르비텍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자체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밖에 안 되고 있는 오르비텍에게 역대급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이슈가 한전 KPS와 손을 맞잡은 오르비텍이 두산을 상대로 해서 우선 협상자를 따왔었던 상황에 이 역대급 이슈가 터져 있었던 상황이지만 주가를 막바로 시원하게 올리지 않았었던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이 전환사채 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추가 상장 이슈가 92만 주에 대한 부분이 4월 28일 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소화해주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바로 이 휘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휘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줘 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면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쳐 놓고 다시 한번 이 시황이 맞아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들과 아주 깊숙하게, 세력들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종목인 만큼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윗꼬리 음봉으로 그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끝났다라고 판단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내용에 바로 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공시사항까지 한번 짚어봐 드리자면요, 바로 보시다시피 전환 가능 기간이 11월에서 12월까지 남아있었던 바로 이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전환사채 물량의 소화를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다져놓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원전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구간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켜볼 수 있는 이 우리기술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음봉이 발생하면서
인해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원전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장세에 맞물려 떨어지면서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었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만든 캔들 흐름을 이 중심 부분까지 밀리면서 가격을 방어해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폭이 한번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요, 이 딸려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다시 한번 스리슬쩍 올라타주는 구간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오르비텍의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장기 여건에 대해서는 한번 털고 가야 되는 부분과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줘야 되는 구간,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바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적으로 상장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는 11월, 12월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먼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덤핑하고 나갈 그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드리면서 우리가 이 초장기 요건을 회피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드리면서 구독자님들께도 대응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이 오르비텍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오르비텍 한번 빼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무섭게 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봐주면서 5일선을 굉장히 수상하게 올라타줬었던 날이 3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오르비텍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1일날 오르비텍을 6,28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대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월 23일날 14,98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3월 23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켰었던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던 첫날 차에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날은 3월 31일날 11,000원 구간에서 매수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3월 3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타점에서 종가상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오르비텍인데, 최근에는 이 연이어서 하락이 발생하면서 5월 7일날 바로 이 5일선 영역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걸 지켜보면서 11,77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바로 그날이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평단을 훼손하기 전에 매도 타점을 가져갔었던 이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이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의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르비텍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오르비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르비텍 최근에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마저 이탈되면서 연이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이 종목이 끝났다거나 원전 쪽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을 거의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있는 구간에서의 오늘 지지 시도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흐름을 다져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오는 것을 기대해본다라기보다는 흐름을 다져놓고 상승세를 다시 한번 유지해줄 수 있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오르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바로 이 추가 상장 내용의 이슈가 지금 떠져 있는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바로 이 우리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의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보니까,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무섭게 주가를 빼버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던 만큼, 자, 오르비텍을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지금 구간은 한번 쉬어가는 구간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봐주면서 이제는 딸려 올라오고 있는 우리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해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딸려 올라오는 1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매도 대응까지 안내를 드릴 바로 이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인 만큼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